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경을 쓰신 모습을 보니까 오늘 브리핑을 조금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밤에 다시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노동시장을 언급하면서 고용 둔화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대신에 대형 기술주들이 그나마 지수를 방어를 해주면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반도체가 오르면 국내가 따라갔다가 또 하루 내리면 국내가 따라 내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그런 퐁당퐁당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들려온 소식들 많았는데요. 점검해 보시죠. 어제장 마감 동향부터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양 지수는 모두 오른 채 거래 마쳤죠. 하루는 경기 우려, 엔화 강세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의 매도 등에 영향받으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고스란히 그것이 다 완화됐다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0.8% 내렸던 거 어제 고스란히 되돌려 0.8% 오른 코스피고요. 그 전 거래일 1% 내렸던 코스닥이 어제는 또 1%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어제장은 이쪽에 더 영향이 실리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와 금융주의 강세가 코스피를 힘내게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고체 죽지 않고 돌아오는 초전도체까지 테마의 엄청난 활발한 움직임 등이 영향을 주면서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죠. 시장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2,700에 대한 저항, 코스닥 800에 대한 저항, 삼성전자 8만 원에 대한 저항, SK하이닉스 20만 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죠. 이 저항을 극복하고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저항에 저항하고 있는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추세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고요. AI 반도체 쪽에 대한 의심, 버블론이 사라지고 다시 확신으로 돌아오는 무언가의 계기가 있어야 할 겁니다. AI 버블 우려 완화에 힘을 실어줄 기대 요소는 엔비디아의 실적 8월 28일 대규모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해리스 진영이 힘을 더 강하게 얻게 된다면 칩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도 올라갈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센티멘탈 측면이고요. 단기 반등을 넘어서 추세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점을 지속 살폈고요. 주도 섹터가 등장해 줘야겠죠. 반도체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바이오가 됐던 지수를 끌고 가줄 만한 종목이 다수 포진된 그 섹터가 힘을 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루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세 전환의 연속 반등을 주도 섹터가 보여줘야 한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어제 그 나름 기대 불씨를 살짝 지폈던 게 바로 AI 반도체, AI 밸류체인 이쪽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을 주길래 좀 얼떨떨한 상황이었는데요. 모처럼 꺼내보죠. 저희 상반기 내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AI 생태계 내에서 AI 반도체, 액침 냉각,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밸류체인, 전력, 인프라, 보안, 온디바이스 AI, 의료 AI, 로봇 등 이 생태계 내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이 돌았던 시절이 바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였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6월 말경부터 정확히는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꺼졌죠. 엔비디아가 흔들림을 보인 것, 엔캐리 청산에 미국 반도체 쪽이 타격을 받은 것, 젠슨항의 지분 처분 이슈 여러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그 모든 것의 맨 윗자리에는 차익 실현 압박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겠죠. AI 생태계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초반에 패러다임 전환에 돈을 버는 이들, 저희가 이 골드러시 시기에 많이 비유를 했었죠. 금을 캐기 위한 곡괭이, 금을 캐는데 필요한 광부들의 청바지, 그리고 금을 캐고 나서 그 금을 잘 활용해서 금반지 등을 만드는 금 제품을 활용하는 단계까지요.
일단 시장은 앞에 두 단계 곡괭이와 청바지 쪽에 상반기에 집중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곡괭이 쪽으로 본다면 칩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등이 될 것이고요. 청바지 쪽으로 본다면 조달해야 되는 전력에 집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 디자인하우스 중심으로 굉장히 좋았죠. SK 하이닉스가 이 빅테크 업체로부터 HBM 커스텀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을 어제 연결고리를 통해 전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커스텀 얘기가 나오면 보통 디자인하우스 관심도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가온칩스 어제 16%, AD 테크놀로지도 급등하는 흐름에 에이징 랜드까지도 빠지지 않고 흐름세 나타났죠. 전력 쪽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성,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전력 설비단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 올랐고요. 어제 이 시간에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전력 얘기가 관심 받으면 KBI 메탈이 같이 흘러간다라는 점 살폈었는데 6% 상승세, 효성중공업, 대형 변압기 쪽에서 같이 올라가며 6% 오름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 거래일에 사실 해운앵커가 아이템으로 로봇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고민 끝에 방산을 선택을 했었는데 어제 참 저희끼리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슈가 꽤 많았었죠. 애플, 삼성, 그 밖에 로봇 이슈가 꽤나 많이 나왔던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나 SBB테크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시세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로봇이나 의료 AI와 같이 AI를 활용하는 쪽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증가했던 하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쌓이는 내러티브, AI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무언가들이 쌓여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로이터 측에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새로이 보도를 했고요. 빅테크 업체들의 경쟁 과정이라는 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입니다. 그중에서도 최신 센터는 프리미엄이 붙고 팔린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구형 센터는 전력 인프라가 미미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키워드는 전력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잠시 후에 청바지 전력에 대해서 해운앵커가 자세하게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곡괭이 칩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BMP에서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늘고 있고 대만에서 칩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이런 뉴스 등도 추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제품 쪽에서는 의료 AI 얘기도 꽤 많이 나왔죠. 어제 연결고리에서 한 스텝 더 나가서 응급실 대란 우려, 결국 비대면 진료 이런 소프트웨어 쪽도 자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셀바스 AI 등의 종목들 어제 강하기도 했습니다. AI 교과서나 AI 폰, 그러니까 대중에게 확산될 수 있는 AI 상품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내러티브죠. 물론 이것이 연속성을 띠는 상승을 보이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AI 신약, AI 교과서, AI 폰 이런 이슈들이 반응을 해주면서 AI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SP소프트 상한가, 이스트소프트 13%, 엠로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쪽에 소프트웨어 관련한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죠. 엠로도 9% 상승세,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종목도 정말 오래 빠졌던 종목군이죠. AI 소프트웨어가 어제는 같이 힘을 냈는데 명확하고 뚜렷한 이슈가 그렇게 캐치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냥 시장의 순환, 반등의 순환의 일환일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단의 시간 외 뉴스로는 인텍플러스, 대만 최대 파운드리 회사와 기판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냥 TSMC라고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인텍플러스 시간 외 시세 한번 보시죠. 9% 이상의 상한가 육박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AI 관련한 스토리가 다시금 반응을 나타내서 다소 얼떨떨한 심정으로 들여다봤네요. 그 밖에는 연속성을 띄었던 곳을 본다면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 스토리가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안고 있어서 강세를 이어갔고요. 원화가 강해지는 것에 대한 효과로 발전 원가인 수입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논리, 한국전력, 지역
한국전력, 남방공사 이런 유틸리티 쪽에도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조선이나 건설 쪽에서도 연속적인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무얼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이런 주도 섹터 등은 단발적인 시세 이상을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테마가 계속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테마의 시대, 테마 키워드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추가된 것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이슈가 어제 또 갑자기 등장하면서 일부 종목들 올라갔고요. 코로나19 내에서도 진단, 치료 여기에서 콜드체인 쪽에 어제 올라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쪽에서도 다른 쪽에서는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서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그 변동이 크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포비아 극복 테마, 해은앵커 잡아주고 나서 전고체 쪽 흐름이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테마단에서 아니면 전체 시장에서 시세적 측면에서는 전고체가 압도적이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제 29%, 이수화학, 한농화성, CIS, 엔시스, 유일에너테크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불이 나는 무언가를 대체하는 쪽에 관심도 생겨났는데요. 리튬 전지를 대체하는 바나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램 상한가, 애경케미칼 급등, 그리고 전기차를 대체하는 하이브리드 이슈가 나오면서 코리아 FT, 세방전지, 한국단자, S&T 모티브가 일단은 연속된 상승을 미약하게나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 이런 추가적 보도도 나오는 만큼 하이브리드 쪽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배터리 열폭주 방지에서는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C, 어제 현대차, 기아가 배터리 완충 관련해서 화재랑 큰 관련 없다 이런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는데 BMC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액침 냉각 기능을 이제 차량에 도입할 것이다. 화재를 막기 위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KN솔과 유니셈 등의 종목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꽤 됐죠. 8월 7일에 그 어떤 이제 매체보다도 빠르게 연결고리에서 배터리 화재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폈던 바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매일같이 이 테마를 추적해 왔었는데 주도 테마 후보로 8월 13일에 전기차 화재를 한 번 더 짚었었고요. 그때 당시 말씀드린 대로 테마가 등장할 때는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 뉴페이스입니다.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고 정부의 적극성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리고 대기업 현대차, 기아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죠. 일정도 있습니다. 9월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그리고 공포와 피해에 대한 해결책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로서 꽤 긴 시간 시장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이 배터리 포비아 극복 테마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테마가 한 일주일은 장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네요. 요즘 테마의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테마 내에서도 확장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처음에 저희가 집중했던 건 배터리 화재 관련한 폭발 관련한 열폭주 종목들이었다가 거기서 갑자기 전고체로 갔다가 어제는 이제 하이브리드 혹은 액침 냉각, 리튬 전지 대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요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 내에서 대장의 순환 속도도 올라가서 대응하기는 좀 껄끄럽고 어렵기도 한데요. 분명히 테마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많은 장, 이것을 좀 따라가기 벅찬 분들에게는 굉장히 심심한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나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순환하며 자리 지키는 바이오. 하반기 들어서 이제 반도체의 자리를 나름 그래도 바이오가 메꿔주고 있다라는 점을 살폈었는데요. 알테오젠으로 인한 SC 제형에 대한 관심, GLP-1의 만병통치 이슈,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부상과 실적, 그 밖에 갖은 질병들, 그리고 렉나자 FDA 승인 이슈 이런 것들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금리 인하가 깔려 있고 개별 기업 모멘텀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관심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폈었는데 여기 노란 글씨 두 곳 보이시죠? 그 소식들이 하나씩 추가가 됐습니다. 유한양행 폐암 신약인 렉나자 병용요법에 대해서 미국의 FDA 승인 소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달됐습니다. 항암 분야로는 글로벌 기술 수출에서 FDA 승인까지 이어지는 국내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죠.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지켜봤던 일정입니다. 자, 그럼 렉나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죠. 오스코텍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제노스코가 이 파이프라인을 연구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2015년도 오스코텍에서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을 했고 18년도에 유한양행에서 얀센으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밤사이에 들려온 소식이죠. 얀센이 FDA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환자 생존율이 올라갔고 화학요법을 대체해서 부작용이 줄어들었고 질병의 진행 속도가 떨어졌다라는 점을 승인의 이유로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키워드를 볼 때 항암이나 비만이나 탈모나 치매나 여러 가지 키워드로 보죠. 하지만 수년 동안은 비만 쪽에만 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항암이 살짝 밀려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글로벌 시총 1위도 비만 쪽이었었고요. 그러다가 항암에 대한 관심을 조금 쏟을 만한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항암 시장에서 사망률도 높고 환자 수도 많아서 넘버원으로 보는 게 폐암이라고 합니다. 폐암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보통 전이되고 나서 발견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생명 연장의 치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으로 인해서 질병의 진행 속도가 경감된다라는 점, 다른 타 제품, 타그리스가 되겠는데요. 이 제품 대비 9개월 정도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라는 점 등이 부각받으면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폐암 내에서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80에서 85%를 차지하고요. 여기에 압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거기에 도전장을 낸 것이 존슨앤존슨과 얀센의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맙.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면 렉나자의 성분명입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병용요법으로 인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겁니다. 단독요법 대비 사망 위험이 많이 줄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어찌됐건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았다. 이 한 줄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건 들려온 거고 그래서 돈을 얼마 버는데? 라는 게 되겠죠. 자, 마일스톤이라고 하면 단계별로 받는 기술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DA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서 한 800억 정도 이번에 받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총 매출의 10%에서 15% 사이로 추정이 되는 로열티를 꾸준히 받게 되겠죠.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아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4로 나누고요. 오스코텍이 지분을 갖고 있는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은 또 5대5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FDA 승인 후에 신약 출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이제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유한양행을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사실 올해 들어서 36% 정도 올랐고 7월에도 20% 정도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시금 관심을 받고 뛰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FDA 승인으로 인해서 환호를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세론을 맞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어느 쪽에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될지 잠시 후 전략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선택을 한다면 유한양행일까 오스코텍일까도 고민이 돼요. 조금 레이저 티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오스코텍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 외에도 영향받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문제겠지만 유한양행일지 오스코텍일지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좋은 뉴스 등이 쌓인다라는 것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알테오전의 키투르다 SC,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 유한양행의 렉나자 FDA 승인 이슈, 나름 바이오에 대한 불안감들을 줄여주는 정말 성과를 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은 섹터에 대한 신뢰를 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가 무엇인가를
시장은 고민하겠죠. 다음 타자 중에 후보로는 HLB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폐암 쪽에 이번에 렉라자였다면 간암 쪽에는 리보세라닙, 칼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죠. 사실 5월 달에 이 보완 요구 서한을 수령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차트 기억나시죠? 2번의 하한가를 맞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FDA 측에서 따로 뭐 수정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 결국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회복세를 기록했던 HLB입니다. 차트만 봐도 명확하죠. 1, 4월 이 FDA 승인 기대감에 118% 올랐다가 이 보완 요구 서한을 받고 나서 급락을 맞이하고요. 6월, 8월은 다시 될 거야 라는 희망회로 속에서 주가가 급등세를 또 시현하고 있습니다. HLB가 이번에 렉라자 이슈의 영향을 받아서 힘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자,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쉴만도 하죠.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이 됐네요. 잭슨 홀 미팅과 BOJ 총재 발언을 좀 대기하는 모습이었고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가져갔습니다.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또다시 엔캐리 이슈 부각되면서 반도체주 매물이 살짝 출회됐고요. 엔비디아도 몇 거래 연속 올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낄만 했습니다. 단기 상승을 소화하는 과정 2% 정도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네요.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수혜 섹터인 금융과 에너지 쪽이 다소 부진했고요. 그러면 해리스 쪽의 수혜 섹터인 친환경이라도 올라주면 좋은데 그건 또 그렇게 따라가주지 못해서 오늘 뉴욕장은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자, 월가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발언을 했죠. 실직 가능성 비율이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라며 경기 우려를 살짝 자극했고요. 이것은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중소형주 하락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7개월 내 최저치,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속에 금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체린 앵커가 글로벌 비트부터 당잠사까지 계속 금 관련한 내용을 추적해주고 있습니다. 금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관련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줬으니까요. 금에 대한 얘기들도 눈여겨보시죠. 자, 일라이릴리가 밤사이 주가 3% 상승이었습니다. 티르제파티드가 3년 복용했을 경우 당뇨 발병률이 94%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알던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또 수치화되다 보니까 시장은 더 관심을 가졌고요. 일라이릴리 3%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펌프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먹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흔들림을 보였는데요. 덱스컴이 6% 정도 빠졌습니다. 넷플릭스 천하는 계속 되는 걸까요? 실적도 좋고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넷플릭스인데 이번엔 광고주들도 선불 광고 약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밤사이 신고가 기록 후 1%대 상승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볼 수 있겠네요. 팔로알토는 실적 내놓고 올라가면서 보완주를 자극했고요. 웨이모 로보택시 운행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에 알파벳도 일단은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흔들렸죠. EU에서 중국의 상계 관세율을 떨궜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스텔란티스의 공장 연기나 샤오펑의 예상 하회 수익 전망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밸류체인은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의 수혜 섹터인 에너지, 금융, 코인 쪽 종목들도 떨어졌고요. 중국에 경기 부양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LPR 동결하는 등의 조금 부양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알리바바, 핀더더, 진둥닷컴 이런 종목들이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보잉도 개별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는 모습 등 있었네요. 자, 트럼프 진영이 빠지면 좀 해리스 진영이라도 올라줬길 바라는데 칩이나 신재생이나 이쪽도 다 못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 살짝 중립 이하의 흐름이 뉴욕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연결고리입니다. 바이오 쪽이 신뢰 회복을 해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HLB 등이 힘을 낼 수 있을지, 일라이릴리의 시세 속에 치료제 쪽이 힘을 받을지, 비만 당뇨, 그런데 당뇨
당뇨 기기나 모니터링 쪽은 이 치료제가 계속해서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 당뇨에 걸리는 이들이 줄기 때문에 본인들의 매출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쪽의 심리도 좀 파악하시길 바라겠고요. 젤렌스키가 계속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해줘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장거리 미사일, 미국의 에이테크스 이것을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가 젤렌스키의 입장을 발표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벨라루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서 만약에 이 장거리 미사일을 쓰게 되거나 전쟁이 격화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방사능 제염 관련주들 일단은 이렇게 있다 정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간 외에는 바이든의 해리스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며 두 분이서 눈물이 살짝 고인 채 허그하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해리스 관련 주들이 시간 외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인데 왜 이렇게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만큼 한 주에 여러 소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 오늘도 있고요. 게임스컴 그리고 FMC 의사록 공개 등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내용 살폈습니다. AI 밸류체인에 대해서 시세적으로 연속을 띄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오늘은 전력, 에너지 조달 쪽에 집중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수급과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수요와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AI 거품론이기도 하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AI 관련한 밸류체인들이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전력 설비, 특히 변압기 관련주들이 전보다는 조금 주춤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도 함께 제기가 됐는데요. 수요와 수급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그냥 몇 분 걷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는데요. 실제로 여름철 전력의 최대 수요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태풍 종다리가 북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비가 좀 전국에 많이 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20년부터 따져봤을 때 전력의 최대 수요가 89에서 이제는 95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살펴봤을 때도 이제 100기가와트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AI와 관련한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전력 설비, 변압기 관련주들이 이러한 뉴스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같은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또 시연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다만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1.2% 하락으로 어제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선 케이블 관련주들도 AI 붐과 함께 부상이 함께 됐던 종목들이 많았죠. 일진전기,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처럼 전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주로 그럴진데 3%에서 1%대 상승 흐름 함께 누려주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전력 설비 쪽보다는 조금은 시세가 약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AI의 이 높아지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ESS 쪽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10%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파워로직스, 신성ST, 서진시스템, G2파워처럼 ESS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쪽들이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분위기가 시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만 문제일까요? 수요와 수급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20일의 수급 동향을 들여다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외인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8월 5일의 급락장 이후에 전차적으로 주가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라는 부분 체크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받아간 물량을 개인들은 출회를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고요.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최근 들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 수급들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약간 바닥 쪽에서 횡보하는 듯한 분위기고요. 역시 개인이 출회한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은 개인 수급이 이끌고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MSCI 편입이 확정이 되면서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개인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은 LS일렉트릭에 대해서 약간은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급 안에서 우리가 체크포인트 삼아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 볼까 가늠을 해봤을 때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을 주로 팔았던 외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력 설비,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외인들의 사랑은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전일 장에서 외인 순매수 상위 4위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 순매수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이 이름을 5위에 올리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를 한국전력 매수로 대응을 하는 기관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순매도 종목에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민영 앵커가 자세하게 짚어준 대로 유한양행은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함께 들려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특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한국의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수요는 물 건너서 멀리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I 관련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도 전력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림 자료는요. 미국의 상반기 발전량이 추가되는 그 규모가 2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림 자료입니다. 미국의 상반기 전기 생산량이 20.2기가와트시로 연간 기준으로 21%나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인데 특히 데이터 센터가 몰려있는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산업용 전력 수요가 기존 대비 17배나 늘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할 때마다 0.3W시가 소모가 되고 챗 GPT 역시도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진 건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글 검색을 하고 챗 GPT 사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통한 이러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겠구나 하는 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전력이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느냐, 그 아랫단의 종목들의 수익성을 가늠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미국의 주요 전력 시스템 사업자의 송전 투자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PJM,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미국의 최대 전력 도매 시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전력 설비 용량의 1.5배가량을 PJM에서 한 해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경매를 붙여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500%나 높은 가격에 경매가가 낙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미국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가 물을 건너왔으니 우리는 그 물을 잘 건너 나아가기 위해서 노를 또 저어야겠죠. 주요 종목들의 2분기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폭발적인 성장세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256%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YOY 상승률로 따져봤을 때도 이 정도 폭발적인 성장인데 영업이익률 관리도 상당히 잘 되고 있죠. 23%가량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실적에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약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각각 조금 미스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실적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최근 재개분기를 따져봤을 때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들쑥날쑥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실적 보실 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될까라고 볼 때 변압기와 차단기 쪽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무서웠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이클 확장기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의 수혜도 가장 빠르게 누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력망 공사 초반에 변압기와 차단기를 설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클 초반에는 변압기와 차단기 쪽을 보고 사이클 후반부에는 전선 쪽을 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럽도 역시나 변압기 리드 타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약간 조금 다른 것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좀 줄고 있다는 이슈로 인해서 변압기 리드 타임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거품론 속에서 투자 확장을 또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노를 잘 저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3사인데요. LS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부산 공장 증설 계획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생산 능력도 늘리고 그리고 기존에는 배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회사 인수를 통해서 송전까지 강화하고 있는 그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LS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특히 고전압 쪽에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력기기 3사 중에서 미국의 생산 능력이 최대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고 엘라베마 공장에도 투자를 늘렸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효성중공업은 미국 진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멤피스 생산기지 증설을 완료함으로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도 있어요라는 그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을 텐데요. 공급 과잉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코멘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다면 짧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쪽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다만 간밤에는 퍼스트솔라라든지 GE 베르노바 같은 종목들 크게 상승이 나와주지 못했고 오히려 태양광 쪽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력 설비, 변압기, ESS 쪽 함께 지켜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태풍 종다리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드렸는데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긴장하고 있다. 이게 무슨 헤드라인인고 하니 전력 수요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지금 공급 예비율은 평균 9%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덕이 태양광 덕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발전 용량의 17%를 태양광이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특히 호남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태양광 설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력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아이디어와 함께 태양광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짧다면 짧겠지만 그 호흡 가져가시면서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혜은 앵커의 목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정말 부덩이 애쓰고 있는데도 이 목이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뭐 기후 문제까지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봐야 되는 주식시장이라 어렵긴 합니다만 많은 의견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주요 이슈 시장 흐름 파악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일단 낙폭에 대한 회복을 보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간 뚜렷한 방향을 보이기보다는 시장 여러 자리대에 좀 저항을 받으면서 주요 섹터 간에 그냥 핑퐁핑퐁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발언과 BOJ 총재 발언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네, 사실 이제 이러한 자율반등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단기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의 낙폭 축소 폭 자체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훨씬 더 덜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로 봤을 때 단기 급락 이후에 상승한 폭 혹은 이제 8월 기준으로 반등한 폭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니케이라든지 러셀 2000 정도를 제외하고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장 부진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세 요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면에는 결국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금투세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의 수급의 결여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외국인들의 매매 스탠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반등 기간 동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방향성 매매보다는 업종 간의 순환매, 트레이딩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외국인의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판단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매 증시, 하지만 그 순환매는 결국은 이제 주도 섹터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이런 주도 섹터 간의 순환이 계속 되면서라도 어찌됐건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로 AI로 이런 쪽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얘기 하고 갈게요. 아무래도 유한양행, 오스코텍, 렉나자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세론 나올까요? 아니면 여기에 시장이 환호하고 올라갈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뉴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세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국내 항암 신약 1호 거기에 대해서 FDA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존슨앤존슨에서 워낙 이제 미는 약이기도 하고 매출 규모라든지 향후 이제 로열티에 따른 이 매출에 따른 로열티 구조까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한 기회를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중장기적인 상승 요인은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 저는 뭐 상승의 확률이 51대 49 정도라고 상승이 조금 더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만큼 세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중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이제 상승 쪽으로 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승이 뭐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저희는 사실 유한양행 돈 있다면 사시겠어요? 오늘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오늘 자리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차장님 말씀 주셔서 샀던 분들은 보유자라면 그냥 끌고 가는 것이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그러니 좀 더 좋은 자리를 노려보자 이렇게요? 오늘 갭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신규 보유자 기존 보유자라고 한다라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러면 HLB는요? 사실 다음 타자가 이제 그러니까요. HLB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와 있는데 분명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HLB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바이오 섹터들도 뭐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쪽에 최근 전반적으로 뭐 양호한 수급 그리고 최근 낮아진 금리 특히 이제 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온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슈로 추가 질문을 드려봤고 AI 쪽에 대해서는 한 질문으로 통일을 할게요. AI 생태계 부활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논리를요. AI 반도체, AI 전력, 의료 AI, 로봇 어제 이제 같이 소프트웨어랑 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중에서 좀 의미 있게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분야가 있으신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왜 올라가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결국 아직까지는 이 AI를 필두로 한 실적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와 같은 AI 하드웨어 관련주들일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야 사실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관심이 필요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 말씀 주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압축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력과 AI 소프트웨어에서는요? 이쪽도 사실은 AI 때문에 이제 가는 거니까요. 결국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세로뉴스로 작용할 가능성, 항상 과거의 패턴이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의 관심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거는 뭐 AI 섹터의 공통적인 저의 투자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전에 AI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챙겨가는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AI 소프트웨어나 전력 쪽에서 탑픽을 어떤 걸 보시는지 뭐 그들도 다 동일하게 8월 28일 전에 이익 실현인 거죠? 네, 우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뭐 올라온 게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슈에 따라서 뭐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에 AI를 접목시킨 기업들이 좀 관심이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AI,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기업이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은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긴 시계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고 탑픽은 한글과 컴퓨터입니까? 사실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야 우리가 뭐 AI 사업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이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철저하게 시세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AI에 대한 이슈와 함께 주가의 탄력도가 컸었던 기업은 한글과 컴퓨터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시세가 탄력적으로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시세적 측면에서 저희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시간을 많이 써서 이제 AI 쪽은 이렇게 좀 후루룩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탑픽 열어보겠습니다. 보톡스 쪽이요. 요즘 보톡스도 분위기가 괜찮아서 맞아요. 뭘 골라야 될까요? 사실 이제 보톡스 주요 종목군들이 다 신고가입니다. 죄송합니다. LG 보톡스?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하고 그렇죠. 휴젤, 네, 휴젤, 대웅제약. 네. 그리고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 대웅제약과 휴젤은 이미 신고가를 넘어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약간 보톡스와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보톡스도 있긴 하고요. 워낙 이제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가지 못한 메디톡스 네.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지금 이제 보톡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에브비라든지 이러한 해외 쪽 기업들로 거의 잠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공급의 부족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보톡스 관련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증설을 많이 단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 ITC 제소 이슈 때문에 분기 기준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비용이 계속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소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서 결국은 이제 3분기부터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메디톡스 본연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 부담도 적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가격 25만 원 목표 라인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18만 5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금융주 쪽의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 AS로 한 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묵은지 석박지보다 매금지라는 매금지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이제 막 인터넷 포털에 1000% 수익을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매금지로요? 예, 메리츠 금융지주가 예전에는 뭐 1,000원짜리 뭐 이런 주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지금 거의 뭐 1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밸류업 관련주 하면은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제 은행 쪽에서는 KB금융, 보험 쪽에서는 삼성생명 떠올리는데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특히 이 주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밸류업에 또 적합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좀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저희도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김민진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